안녕하세요, 천당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편하게. 대출을 받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활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던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던가, 또는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을 하려고 결심을 이제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한번 받으면 1년, 2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5년, 10년 좀 장기 대출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때 부담이 조금 덜 되니까 이 장기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죽으면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상속인한테 대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년 받을 거 아니고 이렇게 장기로 받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대출인데 신중해야죠. 신중하게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 금액인지를 따져보고 금리도 따져보고 한도도 따져보면서 대출을 신청을 해야겠죠. 거꾸로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 한번 잘못 나가게 되면은 은행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금을 다 떼일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돈을 못 갚으면 원금을 다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상담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양쪽이 모두가 신중을 가해야 돼요. 일단 은행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지점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도 잘 만나야 돼요. 이거 꽤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해요. 한도 많이 나오고 이자 싸게 받고. 자, 그러면 대출을 잘 받으려면 한도가 많이 나오고 이자를 싸게 받기 위해 은행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은행을 거래를 하면 되는 거야? 주거래은행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말이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절대 할 수는 없지만 본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은행 내부에 있는 상세 내용까지는 잘은 몰라도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퇴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주거래 은행이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주거래 은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거래 은행을 하나를 두고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내 주거래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하면 내가 급여를 받고 있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자면 매달 꼬박꼬박 돈 들어오죠. 그 돈으로 카드값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그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은행을 주거래로 사용을 하시는 편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맹점 통장, 어쨌든 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대출받을 때 좀 편리한 이유는 나에 대한 정보, 이 급여 수준이랑 은행거래 실적도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신용등급에는 외부에서 하는 신용등급이 있고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 하는 신용등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는 어느 은행을 가시더라도 똑같은데 내부, 은행 자체에서도 신용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은행 실적이 많은 분들 또 오랫동안 은행 거래를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내부 신용등급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주거래로 이용하시는 은행이 있다 하시면은 해당 은행의 신용등급으로 따지면은 거기가 가장 좋을 거예요.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 어쨌든 사람이 업무를 해주는 거잖아요. 거래를 꾸준히 해오셨던 고객이랑 처음 오신 고객이랑은 신뢰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대금리가 또 있어요. 이 우대금리는 실적에 따라서 금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던가 급여를 받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대금리의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주거래의 경우에 우대금리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주거래 하는 건데 물론 새로운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A은행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거 다 이쪽으로 뺄게
급여랑 신용카드랑 자동이체 싹 다 가져올게 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은행 내부에 신용등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당장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싹 다 옮기시더라도 기존에 있던 은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주거래가 아니어도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특화된 대출이라고 해서 뭐 예로 들면 경찰이나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처럼 특정 직업군들은 은행이랑 따로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협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회사랑 은행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거기가 무조건 제일 싸. 자, 은행은 주거래나 특정 대출로 특정 상품으로 협약이 된 곳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점을 정해야죠. 여러분, 이 지점을 아무 때나 찾아가신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점점 가까이 왔네, 점점. 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게 은행원들의 역량. 이건 진짜 좀 은행 측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직원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같은 은행이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평범한 보통의 직원들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지점을 가도 비슷비슷한 상담을 받고 비슷비슷한 한도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일을 좀 못하는 직원이랑 일을 좀 잘하는 직원이랑 업무를 봤을 때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대출하는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많이 납니다. 엄청 불안하고요. 이 상담을 하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이 상품을 잘 모르는 고 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고 전산 부분이 또 부족한 고 근데 상품을 잘 모르는 진짜 문제야. 이 상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설명을 듣는 단계에서 여러 직원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좀 다르게 설명을 한다. 그럼 누군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를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특히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거고 저도 몰랐던 적이 있었고 근데 똑같이 몰라도요. 모르면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고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당당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면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실수를 꽤나 많이 했었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쟤 걔였는데 걔 그때 나를 화나게 했던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만족스럽게 못 해드렸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굉장히 신입 때부터 좀 빡세게 잘 배운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나름 업무를 잘 못해서 뭐 문제가 크게 생겼었던 적은 없어요. 저만의 생각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점장님, 저 그래도 일 꽤 괜찮게 하지 않았나요? 알았어. 그만해. 이 반대로 일을 정말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일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이 지점에 따라 직원에 따라 한도랑 금리가 변동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한도나 금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관여하기는 하지만 일단 전산으로 태우게 됩니다. 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뭐 실적에 따라서 한도랑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되는데 이 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은행원 판단 하에 이 사람한테는 좀 무리인 금액이다. 우리 은행에 실적이 너무 없다 싶으면 한도를 많이 안 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결격 사유가 없고 직장에서 급여가 매달 꼬박꼬박 똑바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한도를 일부러 깎지는 않아요. 굳이 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은행원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게 돼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 싶으면 한도를 당연히 많이 내주지 않겠죠. 신용조회 자체가 과거의 행적들로 조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은행원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점장님 정결 또는 본사 심사역 정결로 한도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은행 직원과 고객과의 유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억지로 막 한도를 엄청 높여주고 이런 거는 안 돼요. 1,000만 원 한도가 책정이 됐는데 뭐 5천만 원을 해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평소에 유대관계가 좀 있고 평소에 신뢰관계가 있다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사를 한 번 더 해달라라면서 부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점장님 정결, 심사역 정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점장님과 심사역이 책임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뢰관계가 좋고 앞으로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보이게 되면 한도를 조금 더 높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거래나 은행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꿀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근처에 있는 지점이 유리합니다. 이 회사와 프로모션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근처에 있는 은행끼리 경쟁이 좀 치열해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좀 있는 직장인분들은 신용대출 한 6%대로 나갔었었는데 모 회사 직원들은 별도로 빼가지고 3%대로 나간 적이 있어요. 왜 회사 복지 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고액연봉자분들이 조금 해당이 되실 수 있는데 아예 본인 동네에 인기가 없는 지점, 사람이 별로 없는 지점으로 가시면 좀 유리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은행들은 실적이 크게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동네 주민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 직장인분들이 오시면 좋아합니다. 이거는 지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상 그랬어요. 동네에 살짝 인기가 없는 은행 지점으로 가시면은 VIP 대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게 인천에 있는 시장 지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곡동, 강남 양재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시장 상권에 있는 지점에는 VIP실로 들어가셨어요. VIP 대접을 받으시면서 업무를 편하게 하셨는데 이제 도곡동에 왔더니 연봉 1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상담 창구에서 그냥 업무를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집은 인천에 있고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수원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라고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지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지역적으로 꼭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권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고객으로 오시는 손님들의 직업군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지점을 예로 들려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집 주변의 은행으로 가세요. 이 아파트가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행은 주 업무가 집 담보 대출이에요. 일을 촥촥 아주 잘하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는 있어요. 상담도 훨씬 수월하고요. 특히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양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새로 단지를 올리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집들을 다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건설사랑 은행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금리를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금리가 좀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대단한 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은행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를 해본 영상이고요. 여러분,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은행 거래를 하는 거고요. 상환만 잘하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요. 이자를 꼬박꼬박 은행에 주면서 은행에다가 수익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실적인 겁니다, 이것도. 은행에 도움이 되는 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은행만 잘 선택하시면, 지점만 잘 고르시면 만족스럽게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 대출 상담을 받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행 문을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